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그리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소 취소 웬 말이냐, 재판받고 무죄 받아라.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이 합의하에 만든 헌법 법률 위에 설 수가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최고 권력자들, 국회의원인들, 대법관인들, 그 누구인들,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누구든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아래 모인 국민들입니다. 이 헌법은 오랫동안 건국 이래 지켜져 왔고, 그 헌법의 가치를 묵살하려는 사람들은 국민적 심판을 당해왔던 것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그 헌법을 지켜왔는데, 지금 국회는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정과 사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과 사범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았고 법적 수요가 지났다면 정과 사범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고,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 있는데 이재명은 가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북 송금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그 판결문 곳곳에는 경기지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경기지사의 대북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판결에 드러나 있음에도 그 재판이 중지되어 있고, 급기야는 그 재판을 아예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87명의 초유의 인원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기를 재판할 수 없다는 현대법 원리에 벗어난 위법한 일이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국민적 스타가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원칙대로 한 검찰이기 때문에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원칙대로 한 검사를 스타를 만들어준 건 서민석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청주시장인지 충주시장인지 공천을 받겠다고 녹취록 일부를 까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박상용 검사가 튀어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청문회도 없었을 거고 공청회도 없었을 거고 국정감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반쪽짜리 녹취록을 까면서 대북 송금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6월 3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 집회는 서울시장 후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요, 정당을 비판하는 자리도 아니요, 경기도지사 후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이 사회자로서 6.3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라면 사회자가 마이크를 뺏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 법치를 파괴하는 정치, 이를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대한민국의 법률 위에 설 수 없음을 설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거론되고 있는 추모 여사가 드루킹을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간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을 따라서 법사위원장 서영교는 쌍방울 부회장을 불러서 네 호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서영교가 그 역할을 대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서영교한테 후원금 보냈습니까? 보내십시오. 네. 국가를 살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국가의 헌법에 명시한 누가 법을 파괴하는지를 규탄하는 자리, 그 첫 연설로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특권 폐지 국민본부의 박인환 대표님을 모셔서 오늘의 이 자리를 열게 된 경위, 그리고 왜 우리가 힘내라 박상용을 들고 나왔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대표님은 전직 검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태를 잘 알고 또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 2002년부터 25년째 우리 사회를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만들어보자고 하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 대표시면서 특권 폐지 국민본부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박인환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지만은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시니까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집회를 개최하게 된 성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회 주관단체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는 수년 전에 장기표 선생 민주화 운동의 거두이자 시조라고 할 만한 60년대 70년대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의 제일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마는 특권 폐지가 그분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원금 특권까지 200개가 넘는 저 같은 백수가 내일 국회의원이 되면은 저는 200개가 넘는 특권을 가지는 대한민국 특권 계급이 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특권, 그 다음에 법조 특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50억 클럽들이 주로 법조인들이 관여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사나 재판이 허지부지해지고 여러분 50억 클럽이면은 여러분이 50억이란 말은 아마 돌아가실 때 억하고 한번 외쳐보는 그 숫자에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50번쯤 억억억 하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비명 같은 반말만 있 겁니다. 이런 법조 비리가 사법부의 특권이라 할 것이고 행정부도 여전하지요. 역시 우리 행정부도 똑같이 정관예우식으로 낙하산을 받아서 정부 고위공직자는 회전문처럼 이 자리에 앉았다가 저 자리에 앉고 평생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 공직자, 그 이야기하니까 최고 행정부의 공직자가 누굽니까? 우리 헌법은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통령부터 특권을 누리고 법 앞에 평등을 지키지 않고 그 특권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을 특권은 헌법으로 인정됩니다마는 수사받아야 할 의무, 재판받아야 할 의무는 우리 일반 국민이랑 똑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의 발언을 찾아보면은 현직 대통령은 누구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를 거부하면은 대통령도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은 더하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슬슬 지금까지 이재명 현직 최고 권력자에 관계되는 사건, 쉽게 말해서 12개의 죄명, 8개의 사건, 5개 재판이 올 스톱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특권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 중일 때 이스라엘 행정부 수반이 네탄야후라는 수상입니다. 그 수상은 단 하나의 재판밖에 없는데도 휴전이 되었을 때, 잠시 휴전일 때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고, 수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나서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국가 최고 행정 수반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수상도 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국군도 그동안 복무기간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군사 장병들조차도 전방에서 전쟁이 마치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통일부 장관을 내세워서 각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화 공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재판은 못합니까? 전시 중에 이스라엘도 재판을 하는데 평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은 왜 특정을 위해서 재판을 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바로 특권 중에 특권이라 저희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비록 아직은 힘이 없고 작은 단체지만은 미력이나마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부당한 처사를 알리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특권이란 우리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계급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특권이 바로 법 앞에 평등을 말합니다. 평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평등한 것은 좌파나 우파를 가리지 않는 지극히 온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 평등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이 바로 법 앞에서 평등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도 우리 헌법 규정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하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법 앞의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법치주의를 실행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법 앞의 평등입니다. 얼핏 보면은 법 앞의 평등이란 것이 무조건 법을 말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지배입니다. 제가 사회자 소개처럼 법대 교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학문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무엇이 다르냐? 룰 바이로, 룰 오브로.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치스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도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로. 차베스나 히틀러도 법에 의해서 독재 정권을 만들었고 법에 의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태인들을 수백만원, 만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법의 지배입니다. 겉으로는 법의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법에 의한 지배는 우리 국민들도 절대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지.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룰 오브 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한 법이 도구가 되는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 그 법은 정당한 법, 올바른 법, 마땅히 헌법에 맞는 법에 의한 지배가 진정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주의나 법 앞의 평등의 현실을 지켜보십시오. 기껏해서 평검사에 불과한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국가 권력, 입법, 사법, 행정이 총출동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어떻게든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있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더 극단적으로는 어떤 해가 끼쳐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권 폐지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만한 사법 특권, 현직 대통령의 사법 특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은 선거 국면입니다. 지방자치선거도 실시되고 있고 보궐선거도 실시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개헌 관련 국민투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투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사로 나오실 때도 가능하면은 그 세 가지 부분은 말씀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는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오신 선관위 관계자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은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다 보니까
목이 조금 목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다시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다음 연사님께 마이크를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맞아요.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신데 또 이렇게 목이 잠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박인환 대표님께서 검사 출신이고 또 현직 변호사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을 장롱에 숨겨놓고 계시는 정말 의로운 분 중에 우리 사회에 정말 의로운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젊은 많은 사람들이 박인환 변호사님의 이 강연을 듣고 감동하는 바는 환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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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개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재판을 받자고 한 것이지 이재명이 개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발음 똑바로 하십시오.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아니라니까. 예. 자, 이재명 재판이 속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왜냐? 권력자라고 해서 지은 죄를 면제받으면 권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권력자가 되기 전에 지은 범죄, 대장동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대북송금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법인카드 7만 8천 원 썼습니까? 3억 5천만 원 썼습니까? 3억 5천.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7만 8천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7만 8천 원은 3억 5천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한 건이 7만 8천 원으로 잘못 쓴 거예요. 그것만 재판한 거예요. 세상에 3억 5천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국가 세금 횡령 아닙니까? 대북송금, 법인카드,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거, 위증교사 이 재판들이 행중인 가운데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더니 좋아. 그러면 우리 국민이 너무나도 너그러워서 그래 5년 후에는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되겠지. 이렇게도 물렁하고 엉터리 같고 이렇게도 국민들이 그냥 속아주고 봐주고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임기 끝나면 받아야 될 재판마저 취소해버린다. 공소 취소해버린다. 그런데 현직 검사가 공소 취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직 검사의 직무정지를 시켜버린다. 이거 현행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형법에는 국민 누구나 도둑질하는 도둑놈을 현행범을 보면 체포, 현행범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 덕수궁이죠. 대한문인가요? 거기가? 덕수궁 앞에? 대한문 앞에 쌍용 자동차 노조 집회가 있을 때 오늘처럼 집회가 있을 때 100명이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500명이 오면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뒤로 밀어서 행인을 불편하더라도 집회 시위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10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명이 오면 오늘처럼 도로를 다 털어주고 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경찰이 할 일입니다. 쌍용 자동차 집회 때도 50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0명이 왔기 때문에 폴리스 라인을 이만큼 줄이고 지나가는 행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쌍용자동차 노조 측 변호인인 민변 변호사가 중부경찰서, 중구종로, 중구경찰서 경비계장을 질서 유지를 하는 사람을
집회 시위 구역을 침범했다며 현행범이라고 팔목을 비틀어서 꺾어서 경찰서에 인계를 했고 그 경찰이 처벌을 받았고 그 변호사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게 현행범에 대한 엄격한 해석입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 현행범 맞죠? 네. 현행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정조사를 불법적으로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가는 게 국민의 의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현행범이 어기고 있는데 그들이 형사소추인지 면책특권인지 불체포 특권인지 그러면서 저그들은 마음대로 발언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저그들은 상대 정당을 선거를 앞두고 더 범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경찰과 선관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우리가 행여 선거에 위반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환호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 열심히 한다. 네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현행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가 지적한 바처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현행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줄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 예 우리 특권 폐지 국민본부의 임원이십니다. 네, 강영원 선생님 이쪽으로 가운데로 이만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선거운동 하다가 그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2달 가려하느라고 구청장 출마 포기했고요. 오늘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소신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불의의 이재명 이자를 제거하기 위한 박상영 검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불모의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산업화로 세계 6대 강국 경제 10대국을 이루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7,400억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부당 수익을 이루는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사법적 농단을 일컫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 그 불의를 표명하고자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12개의 죄명과 6개의 제목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하수인 서영교를 시켜서 박증인들에게 겁박과 협박을 취하고 박상영 검사에게도 그러한 죄명을 씌우기 위한 패렴치한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을 살리기 위해 벌이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검사 박상영 검사를 한때는 회유 권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통서 취소하도록 했으나 박상영 검사는 정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티고 급기야 박상영 검사가 불의의 무릎을
꿇지 않자 국회에서는 서영교를 앞장서 국정조사를 벌이면서 박상영 검사를 구속시키려는 겁박 압박으로 공소처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암만 서영교가 증인을 겁박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자기가 증인이 하는 말을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더라도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보다 더욱 똑똑하고 국회의원보다 더욱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협박과 압박으로 내리누리라는 서영교 스스로 남의 하수인이 되고 발바닥 핥아주면서 출세하려는 그러한 창피함을 스스로 깨우치기 바랍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이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에 보낸 제목으로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0만 원을 선고받고 이 사건은 이재명이 연루되었다고 판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영교 하수인 창피한 것을 아십시오. 아무리 서영교 까불고 떠들어도 국민이 어느 시대 세월이 바뀌면 서영교의 낯짝 다 보고 창피함을 서영교 스스로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수인 서영교 이재명을 보호하게 벌이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를 박상영 검사가 끝까지 정의롭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강단을 가지고 이재명 정권과 외롭게 투쟁하는 눈물 나는 투쟁에 국민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갖가지 법박과 협박에도 굳건하게 투쟁하고 있는 박상영 검사를 헌신을 다해 국민이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사법질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며 서서히 끓는 물속에 깨꾸락지를 가둬도 끝내는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깨꾸락지 신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불쌍한 국민들에게 서서히 죽어가는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을 오지 않도록 일깨우는 박상영 검사의 정의의 투쟁입니다. 박상영 검사를 외로이 버리지 말고 우리가 박상영이요, 당신이 박상영이며 우리 모두가 박상영이라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입법, 사법, 행정을 논단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적태를 배격합시다. 박상영 검사는 외칩니다. 이재명이 자신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상영을 겁박으로 공소 취소를 이끌려 하지 말고 떳떳이 법원에 절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러 이재명은 국회의 뒤에 서서 국회의 비호를 받고 방어를 받으며 치사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법원에 입증하여 사건의 진상을 사법부의 판결에 맡겨라! 맡겨라! 네, 예. 단호한 메시지를 준비해 오신 우리 강영원 우리 특본의 임원께 감사드립니다. 5일씩 우리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자 나오시죠. 특권 폐지 국민본부 지금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5년차입니다. 예, 5년차 이 운동을 지금 지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특권 폐지 국민본부 차원에서 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긋지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특권 폐지가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 특권 폐지란 말이 사실은 조금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범죄 행위를 특권으로 은폐해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정관 공무원이나 정관 사법부가 특권을 은폐해서 해서 문제가 돼서 특권을 폐지하자고 했는데 요즘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과 운동권 정부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특권이 아니라 범죄 자체를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권 폐지 운동을 하던 사람은 더 열심히 범죄를 일소하기 위해서 더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우일식 그 특권 폐지 국민본부 대표께서 5년간의 그 특권 폐지 운동과 함께 이게 지금 불길처럼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공소 취소 모임 이런 게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인원 변호사님도 계시고 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지만 네, 공소 취소 모임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만든다는 자체는 네, 히틀러나 히로히토나 네, 대놓고 제국주의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보다 예, 다른 나라 침략하는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 침략해서 뺏어와서 예. 자국민의 영토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의였어요. 그보다 못한 거다 그 말이네요. 근데 지금 공소치스는 예, 자국민, 유권자, 대한민국 선진국 국민들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국주의 침략 정대보다도 더 악랄하고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행범이다 그 말이죠. 현행범들이 웃을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현행범 악랄한 짓을 하는데 예. 나 돈이 없어서 네. 뭐가 혹시 필요해서 네. 조금 현행범을 저지른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현행범 체포하러 갑시다 여러분. 뭐 갑시다. 예, 이게 예, 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국힘당을 떠나서요. 민주당에 대항 못하고 있는 국힘당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있고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분노가 아니고 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뭐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한 네. 1, 2분 네, 한마디 말씀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한테 룰 바이로 아주 내용을 듣고 또 다른 분들 우리 구청장 하다가 출마하시다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 분 그리고 우리 조영건 대표님 말씀을 경청을 하니까 오랜 동지들 오랜만에 뵙게 너무 반갑고요. 내용이 너무 좋고요. 대학가의 어떤 강의보다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샤우팅이나 그거보다도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나 다른 글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슈만 공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 대기권에 이게 울림 파장이 있대요. 인간 뇌 파장처럼 알파파 파장처럼 보통 사람의 뇌는 8에서 12Hz인데 지금 지구의 파장은 7에서 10Hz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여러 사람 또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왜 언론에서 우리를 안 알려주나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소중한 에너지와 소중한 기도와 소중한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금방 말씀드린 슈만 공명지수 전 지구와 전 우주와 전 사람들 전 생명체 무생물체의 파장으로서 물방울 하나가 톡 떨어져도 울림이 퍼집니다. 일제 36년 강점기라 할지라도 독립운동하는 분이 계셨고 불교에서 한영원 같은 스님이 계셨고 기독교에 있었고 천도교에서 여러 선각자들 양심 어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소수일지라도 대한민국이 어둡지 않고 역사가 5,000년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20명, 30명, 50명, 100명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올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다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모든 생명체에게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존경하고
힘낼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화이팅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제 특권 폐지 운동본부 화이팅! 화이팅!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재판 받아야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부터 재판 받겠다고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음주운전도 안 하고 절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 나부터 법으로부터 도망가자. 그러면 우리 국민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지금도 재판하시네. 자, 이재명 재판. 이재명 개판! 개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옥순 대표의 연설을 들을 때 가슴이 뻥 뚫려. 그래서 우리 이석보 그 장군께서 주옥순 대표를 좀 적극 무대로 모셔라 이런 하명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하명을 받들어서 우리 주옥순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개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외쳐오신 분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셨고 특별히 학부모 교육 주권을 강조했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누구지 총장님 최성해 총장님이 여기 좀 꼭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저는 검찰총장 말하는 줄 알았죠. 자, 여러분 이 특권 폐지 운동은 네. 이 특권 폐지 운동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해오셨군요. 특권 폐지 운동은 우리가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또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성에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커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어기는 자가 바로 이재명 저 일당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특정 집단만 예외를 갖는 그런 구조의 헌법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규칙을 같은 책임이 같이 적용될 때만이 정의가 체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특권이 유지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도 그리고 국민이 헌법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특권 폐지 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꼭 실천해야 되는 정말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패하는 이권 집단들 이재명이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12가지 재판을 받아야 되고 정과가 4범에서 5범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너무나 많이 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이재명이는 반드시 감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총리가 재판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상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가 범죄가 있으면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이재명이 지금 저 서영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런 자들이 이재명 이 공소 취소를 해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영교 이 여자는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범죄자를 옹호합니까? 이게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가 아니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의회가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정, 경쟁이 보장되고 사회법이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예. 역시 이번에도 연구를 많이 해오셨군요.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 목숨이 넷 정도 되시나요? 이렇게 용기 있게 그 시민사회에서 국가 정의를 외치는 우리 정창옥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방금 여기 있었는데 방금 화장실 가셨나요? 네, 아 전화 받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하고 우리 최종옥, 예, 최종옥 특권 폐지 국민본부에 또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최종옥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장기표 대표께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직 국민만 있을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특권 폐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를 이어가야 한다고 장기표 대표님의 유언을 받들어 저희 후손들은 대한민국의 특권이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감한 검사 박상용 검사 훌륭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소 취소를 위해서 현직 검사 박상용 검사를 겁박하는 민주당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공소 취소 웬 말입니까? 웬 말이냐? 재판받고 이재명은 무죄 받아라. 무죄 받아라. 정의로운 검사들 나와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은 검사들을 믿습니다. 정의로운 검사 박상용 검사 하나뿐이 아니라 제2의 박상용 제3의 박상용이 나와서 국민들을 편안하고 진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검사들이 통참해 주십시오. 저희 5천만 국민들은 정의로운 박상용 검사를 끝까지 지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떳떳하다면 재판받고 무죄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5천만 국민들은 제가 만약에 요자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샌드위치 훔쳐먹었다면 저는 재판받고 여기 서대문 구치소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천만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받고 국민 앞에 무죄 받으십시오.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힘내라
5천만 국민이 박상영을 지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창욱 대표님. 자, 이분을 제가 소개할 때 감히 목숨이 셋인지 넷인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목숨 걸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내는 용기 있는 시민운동가입니다. 특히 세월호의 문제점, 세월호 진상규명본부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거기에 국고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말 목숨 걸고 파헤치는 우리 정창욱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만 이만큼 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정창욱입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 추모 12주기 추모에 이재명이 안산에 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월호 낙골당을 세월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약속을 실행하러 마지막 눈도장을 찍으러 온 겁니다. 그럼 왜 세월호 참사만, 그리고 이태원 참사만 왜 유독 좌파 민주당이 챙길까요? 왜 무한공항 참사는 왜 챙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무한공항 참사, 무려 179명이 사망한 무한공항 참사를 왜 이재명과 민주당은 챙기지 않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때 발생이 된 건데, 이태원 참사도 윤석열 대통령 때 발생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공항은 거의 한 3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공항이 지천에 수십 킬로 떨어진 광주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km도 떨어지지 않는 무안에다가 공항을 세운 그 덕분입니다. 김대중이 연간 1천만 명이 올 거라고 예산을 냈지만은 그 0.3%인 25만 명밖에 오지 않는 아주 적자 중에 적자인 공항으로 만들어놓고 만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계획은 김대중이 했지만 그것을 개통한 자는 노무현, 그리고 거기에 활주로가 1,500m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활주로에 콘크리트 옹벽, 둔덕을 세운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이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고 나니까 왜 세웠냐 물으니까 비행기가 활주로 너무 짧아서 1,5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으로 떨어지면은 농가가 피해를 당한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내선인데 이 무안공항은 이걸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 20일 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킵니다. 국내 공항 활주로는 1,600m면 됩니다. 하지만 국제선을 승격시킬 때는 2,001km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근데 늘리지 않고 최소한 2,600m 이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500m를 그대로 두고서 이재명이 국제선으로 승격시켜버린 거예요. 승격시킨 지 불과 20일 만에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은 밝히면 밝힐수록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깡그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의 12주기는 보란듯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25만 원씩 다 받았습니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25만 원, 그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은 5,200만 명에게 주는 건데 그 200만 명을 합치면 곱하면은 무려 13조 원이 됩니다. 그 13조 원 국민 세금으로 주지만 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주느냐가 문제죠. 바로 눈먼 세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조 원 국민 세금을 여러분들 각 받으신 분들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카드로 받습니다. 그 카드 발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5,200만 장. 5,200만 장 카드 수수료는 무려 1,500억 원입니다. 그 1,500억 원을 발행하는 발행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식회사 코마입니다. 주식회사 코마. 그 코마의 상임이사가 바로 이재명이 심어놓은 이재명이 최측근입니다. 자, 그 회사가 2018년도에 매출이 6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적자투성이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 1년 만에 몇 배로 뛴지 아십니까? 그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일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얼마나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카드를 남발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 회사 발행회사가 1년 만에 무려 1조 3천억 원, 2년 만에 무려 4조 6천억 원, 3년 만에 무려 7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3년 만에 무려 기업이,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기업이 3년 만에 무려 2만 프로 이상 떡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회사의 가장 대표의 최측근이 이재명이었고요. 이재명 최측근이었고요. 예, 그것은 바로 좌파 정부에서는 철저히 자기 식솔들에게 챙겨줍니다. 김대중 때는 뭘 했습니까? 김대중 때는 카드 발행과 상품권 발행, 독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 말도 없이 남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뭐 했습니까?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도박병에 중독 걸리게 만들고, 바다 이야기를 만든 그 장본인들은 전부 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때는 뭐 했습니까? 문재인 때는 바로 코인이었습니다. 코인이 문재인 때 보세요. 코인이 떡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 코인 사기에 가진 자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고 벼락거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럼 이재명은 지금 뭡니까? 이재명은 바로 지금과 같은 카드 발행, 지역 화폐 발행, 얼마나 말 좋습니까? 아니, 못 사는 사람들에게 지역 화폐 준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해주는 그 세금을 통해서 그 세금, 지역 화폐 발행 비용, 그것을 싹쓸이하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듣다 전쟁 추경이요, 전쟁 재난 지원금, 전 국민 70%에게 60만 원씩 준다고요? 그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26조입니다. 아니, 27조 원입니다. 지난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준 2배가 넘습니다. 그럼 그 카드 발행 또 현금으로 줍니까? 전부 다 지역 화폐 카드로 줄 겁니다. 그 카드 발행 회사가 그 돈을 싹쓸이해 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심어놓은 그 최측근들이 그 돈을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 돈 60만원, 50만원, 4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악한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눈먼 세금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호도시키면서 국민들을 무효화시키는 그것에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행사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두 분이 더 그 연타로 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4시가 훌쩍 지나서 우리 이말선 선생님, 임수지, 정수지, 예, 1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장기표 선생님 계실 때 저도 국회에 가서 뭐 외쳤거든요. 특권 폐지하라고. 국회에 불을 질러버리라고 막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우리 장기표 선생님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외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 박상정 검사께 정말 부모님 생각해서 또 자유 애국 시민들을 생각해서 정말 절대로 포기하거나 낮춤하지 말고 정의로운 박상영 검사 정말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저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네버 기밥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꼭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우리 전지영 우리 여성운동가 와서 인사만 좀 잠깐 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이분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28일 단식,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대한 우리 여성운동가의 반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분한테 신세를 많이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 괜찮으시죠? 네, 챙기고 있습니다. 네, 예, 챙기고 있다고 하는 게 그때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이 여성이 힘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민주당사로 이동해서 우리 우일식 그 대표님, 민주당사로 이동하는 동안 마이크를 좀 잡고 행진하면서 구호는 할 수 없죠. 그냥 걸어가면 되죠. 구호 외쳐도 돼요. 걸어가면 되는 거죠. 민주당 앞에서 발언하는 걸로. 했죠.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저 당사에 가셔서 발언하시면 돼요. 가서 발언하세요. 네,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가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때문에 개판이죠. 예,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국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고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끌어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한 해에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무려 164조 원입니다. 돈이 떨어진 이재명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지 쌈짓돈 갖다 쓰듯 빌린 것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3년간 빌린 돈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 현 정사상 국방비 1조 3천억 원을 빌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고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끌어내라. 군 장병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재명 정부는 50만 군인 앞에 섰고 대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범죄자 이재명을 뽑은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범죄자 이재명은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총 5개의 재판을 받는 흉악범입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려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이재명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국제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런 개망나니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잡범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산하라. 대장동 몸통 이재명,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당장 끌어내라.
잘했어요. 예, 제가 여기 이제 진행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료를 하고 그대로 민주당 앞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목소리 거의 아나운서 수준이죠. 전지현 국장님이 구호를 요약해서 외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내일 11시에 민주당사 앞에서 박상민 동사의 집회가 있고요. 2시에 국민의힘 대응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네. 맞아. 더 젊어지시고 더 예뻐지시고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네요. 이제 멋있어요. 일단 그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하고 전지현 국장님이 구호를 외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정 국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같이 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 맞아. 목소리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소리 나는 거죠? 네. 자, 외치면서 갑시다. 잡범 이재명을 끌어내라. 잡범 이재명을 끌어내라. 아니 바꿔야지. 이게 보여야지. 요래 돌아야지. 요래 보여야 되니까. 잡범 이재명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엄마. 일로 서야 돼. 반대하게. 일로 서셔가지고 여기 보여야지. 맞아. 그 핸드폰이 없어요. 여기 애국자 여성들이 많이 모였어. 애국자들 얼굴도 예쁘고 다. 아, 속 시원하네. 아니 우리 행주는 목사님 너무 잘하시고 말씀을. 아, 이재명 잡범. 어저께 저기 우리 저 전한길 쌤이 이재명 잡범 계속 그러더라고. 나쁜 맞아. 완전 잡범. 자범. 이재명 잡범 양아치 지새끼 완전히 대한민국 야금야금 갉아먹는 지새끼. 난 절대 대통령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건 대통령 자격이 0.001%도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범죄자 대통령 나라에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검 폐지 운동본부가 새롭게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검 폐지 행동도 제가 문제 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특검 폐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관은 누가 하냐? 엄마 부대가 한대 그래. 참여. 우리 특검 폐지를 아까 그러는데 몇 시에? 내일 11시. 11시. 왜 민주당 장사 아치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같이 하자 손대려고. 맞아요. 예, 오전 11시. 11시 과제 써야 요것들이 적응 되잖아. 우린 소식들도 많이 나잖아. 바로 하는 거야. 간단히 써요. 바꾸기 안 하네. 바꾸기 전화 왔어. 왜 못하냐? 바꾸기 답을 가져다. 내 가방을 안 갖고 왔다. 아이고, 죄송해요. 저 가방을 안 갖고 왔네.